안녕하세요. 경상대 김수진입니다. 백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보이죠? 스마트폰의 프레임 재료를 아나요? 스틸이면은 무겁죠. 그래서 비중이 작은 알루미늄을 씁니다. 순수 알루미늄은 그런데 힘을 주면 변형이 잘 돼요. 그래서 구리와 마그네슘과 망간을 추가해서 두랄루민이라는 재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 알루미늄 합금을 두랄루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을 추가해서 그 퍼센트가 얼마냐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고요. 또 하나는 내부의 결정 구조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데 이 결정 구조는 열 처리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철에서 온도를 올려서 퀸칭을 하면 강도가 올라가듯이 알루미늄도 온도를 올린 다음에 퀸칭을 하면 강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퀸칭을 했는데 강도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냥 온도를 올렸다 퀸칭했더니 오히려 강도가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거 알루미늄의 열 처리에 실패를 하다가 그 뒤에 우연히 CO 경화라는 열처리 프로세스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알루미늄 구리의 상태도, 그래서 구리의 비율이 얼마가 될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 다음에는 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서 알루미늄의 강도와 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인 마이크로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구리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수평축은 구리의 비율인데요. 0이면은 완전히 순수한 알루미늄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 660도죠. 철의 녹는 점 1600도에 비해서 훨씬 낮기 때문에 주조하기 편합니다. 즉 철로 틀을 만들고 알루미늄을 녹여서 부으면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온갖 전자제품의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리의 비율을 점점 더 높이면 완전히 100% 구리까지는 가지는 못합니다. 50% 넘으면 CuAl2라는 이렇게 조직이 생기고요. CuAl2는 연성이 높지 않고 좀 강하고 경도가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세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두 개의 상이 있는 거죠. 알파상이라고 있는데요. 이 알파상은 알루미늄이 구리를 전부 100% 용해해버린 상이 되겠습니다. 설탕물이라고 하면 물이 설탕을 완전히 용해했다는 뜻이죠. 그걸 알파상이라고 합니다. 세타상.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는 전부 다 액체지요. 그래서 액체상과 알파상과 세타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상태도가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의 구리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녹는 점은 내려가지요. 그래서 550도 정도 되는 게 아마 최저 녹는 점일 텐데 요때 퍼센트가 특별한 퍼센트가 되면 액체에서 바로 알파 고체상과 세타 고체상으로 바뀌게 되는 점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공정이라고 하죠. 공정 반응이 우리 철에서도 공정 반응이 있었는데요. 우리 주철 부분에서 발생했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중에 강도가 제일 좋고 특성이 제일 좋은 위치는 요
약 4.4%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4.4% 정도 되는 지점이 두랄루민에서 제일 많이 쓰는 지점인데요. 이거는 온도가 높으면 알파상입니다. 즉 물에 설탕이 100% 녹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루미늄에 구리가 100%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 곡선인데 여기 잘 보세요.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죠. 구리 함유량을 많이 포함할 수 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용해도 곡선이 내려가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구리를 전부 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알루미늄이 있으면 그 안에 CuAl2 입자가 여기에 이렇게 생기게 되죠. 설탕물도 설탕을 실컷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설탕 결정입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세타 결정입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석출이라고 합니다. 석출. 퍼시피케이션 석출.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가 알루미늄의 열 처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용해도, 온도가 높으면 용해도가 높고 온도가 낮으면 용해도가 낮다. 요 왼쪽 부분을 깊이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의 프로세스는 시간축이 존재를 하지요. 그래서 왼쪽의 페이스 다이어그램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 동안 완전히 평형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간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열 처리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은 온도를 올리고, 요 상태도가 여기 있다면 요 위치까지 올리는 거죠. 충분히 알파상까지 전부 다 온도 올리는 거죠.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온도를 급냉하는데요. 퀸칭. 담금질 이죠. 철은 퀸칭하면 강도와 경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그렇게 했는데요. 오히려 강도와 경도가 낮아졌어요. 이렇게 퀸칭을 했을 때. 원래 재료보다. 그래서 해당 프로세스 연구를 실패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실패한 재료들은 뭐 일주일 동안 그냥 놔두겠죠. 상온에서 뭐 일주일 동안 놔뒀는데 좀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재료의 강도와 경도가 약간 올라간 거예요. 더 놔뒀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상온에서 방치했더니 더 올라갔어요. 강도와 경도가. 이래서 나이가 먹으면 강도와 경도가 높아지는구나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시효경화. 시효경화는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유연한 알루미늄 합금 또는 구리 합금, 마그네슘 합금이 1년 뒤나 2년 뒤에 아주 딱딱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에어컨의 동파이프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잘 굽어지거든요. 근데 3년, 4년 사용한 동파이프는 시효경화가 일어나서 시효경화가 일어나면 연성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잘 굽어지지 않아요. 아주 딱딱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열 처리하는데 1년 기다릴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거 1년 기다리는 프로세스 시효경화를 좀 더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온도를 뜨임하듯이 온도를 살짝 높여서 했더니 1시간으로 줄어든 거예요.
굉장한 효과죠. 예, 생산성이 확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CO 경화 에이징을 할 때는 온도를 살짝 높였다가 1시간 뒤에 온도를 낮추면 경도가 강해집니다. 강도와 경도가. 근데 그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 똑같아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알파 페이스는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구리를 전부 용해하고 있다고 했죠.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요 전체가 다 알파 페이스예요. 근데 이 알파 페이스를 급냉하게 되면 이 알파 페이스 그대로 그냥 냉각이 돼요. 그래서 과포하죠. 알루미늄이 구리가 알루미늄에 녹아 있는데 과도하게 녹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고체 상태에서 100%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랬다가 에이징 처리를 하면 세타상이 석출돼요. 파티클로 이렇게 나와요. 아주 작은 파티클로. 그럼 이 세타상이 결국은 강도와 경도를 높이고 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CO 경화 에이징 프로세스입니다. 좀 전에 상온에서는 CO 경화가 일어날 때 1년 정도 놔둬야 강도와 경도가 가장 높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온도를 높였는 CO 경화를 만들었는데요. 그때 온도를 150도로 높이면 이렇게 CO 경화가 쭉 일어나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피크가 됩니다. 하루 동안 열 처리를 하려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온도를 200도로 높이면 이게 또 프로세스가 짧아집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드 스트렝스 어떻게 되느냐 해서 피크가 되는 게 약 1시간 정도 200도에서 두면 피크가 되었습니다. 일드 스트렝스가.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스트렝스 그래프를 봤더니 특히나 온도를 봤더니 온도를 높이면 강도가 최대가 되는 시간이 짧아지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CO 경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2014라는 두랄루민의 경우이고요. 마그네슘 합금이나 구리 합금이면 요 온도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또 많이 달라지는데 요 온도가 높으면 CO 경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강도가 떨어집니다. 150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과시오라고 하죠. 오버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죠. 왜 CO가 적당하면 강도가 최대가 되었다, 과시오가 되면 강도가 작아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마이크로 구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올리는 거를 우리가 용체화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용체화를 하고 온도를 확 높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전체가 다 알파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급냉해버리면 알파상이 뭐 변화할 시간 없이 바로 그냥 굳어버리는 거죠. 전체가 알파상이 되고요. 이 전체 알파상은 연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결정립 안에서 금속 원자들이 미끄러지는 게 연성인데
순수하게 전체가 다 알파상이니까 잘 미끄러지는 거죠. 알루미늄 안에 구리가 그냥 100% 녹아 있으니까 잘 미끄러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온도를 살짝 높여서 시우를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한 세타 입자들이 석출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들인데요. 아주 미세한 세타 입자들이 석출되면서 경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게 되죠. 왜냐하면 요게 슬립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세타 파티클이 많아서 미끄럼을 방지하게 되죠. 그래서 강도와 경도가 높아지고 연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높은 온도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타 파티클의 크기가 커지면서 개수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크기가 큰 파티클, 조대한 파티클로 변하게 됩니다. 과시호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미끄럼, 슬립이 일어날 때, 소성 변형이 일어날 때 변형을 막는 세타 파티클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고 연성은 살짝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알루미늄 합금의 상태도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알루미늄의 구리가 100% 용해되는 용해도 곡선이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봤고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100% 녹아있는 알파상, 그래서 얘를 낮은 온도에서는 알파상에 우리가 세타상이 석출이 파티클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퀸칭을 하게 되면 그냥 전체 알파상 그대로 굳어서 우리가 연성이 좋은 알루미늄 합금이 됩니다. 이 녀석 온도를 살짝 CO 경화 석출 온도로 올리면 우리가 세타 파티클이 석출이 되고요. 이게 슬립을 미끄럼을 방지하기 때문에 강도와 경도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CO 경화라고 하고요. 근데 CO 경화에서 우리가 그 피크 강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을 지나서 더 오랫동안 로 안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과시호가 일어나는데 과시호가 일어나면 세타 파티클이 조대해집니다. 커집니다. 그럼 개수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은 슬립을 방지할 파티클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다시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루미늄 합금 또는 구리 합금, 마그네슘 합금에서 일어나는 CO 경화 열처리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